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2강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개요, 두 번째 오늘 배우실 주요 내용인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 세 번째 학습 정리, 네 번째 실습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실습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조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별 수행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이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과정마다 행하는 수행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 단계별로 하시는 수행 업무는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내용을 웹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웹 기획의 단계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실습을 진행을 하셔서 웹사이트 기획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요,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셨던 웹 기획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드 시스템이라던가 플랫 디자인, 반응형 디자인 등에 관련된 이런 트렌드와 관련된 웹 디자인에 대한 스킬들을 배우시고 직접 디자인, 개발, 제작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는요, 한 학기의 제작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모든 내용이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 자, 웹사이트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앞에 보이시는 그 도안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7가지 단계로 나누었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자,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는요, 이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를 웹사이트 기획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세 번째 컨텐츠 설계를 합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며 각각의 내용들을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이며 하는 것들이 바로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단계를 웹 기획 단계라고 하고요.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시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결정하시고 그 내용의 구조를 설계를 하시는 그런 단계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 그런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제작을 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가 디자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과정이 끝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 제작에 들어가고요. 개발 제작이 끝나면 테스트를 하고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상세한 그 수행 업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각의 그 단계마다 해야 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작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단계를 첫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수행 업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 정의, 업무 분장, 산출물 확정, 스케줄 정의, 환경 및 팀워크 구축, 개발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 단계에서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단계는요, 이 프로젝트에 그 참여하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저의 수행 업무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전체 총괄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세세한 요소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는 그 구체적인 이런 업무 영역,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의 일이고, 그리고 1단계에서만 그 PM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그런 일들을 조율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PM의 수행 업무입니다. 특히 이제 1단계에서 그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해당하는 그 구성원들과 함께 실제 그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환경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로그 분석, 컨텐츠 분석, 유저빌리티 테스트 등의 분석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단계 분석 과정에서는요, 다양한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하시고 현재 사이트의 장단점 및 개선 방향 등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분석을 통한 정보 수집. 자, 로그 분석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에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인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은 아니고요.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그리고 신문이나 통계청 등 이미 공표된 정보 수집.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환경 요구 분석이라던가 사용자 요구 분석 등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통한 정보 수집. 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의 문제점들을 그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인 컨텐츠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설계에서는 컨텐츠 프로듀싱과 컨텐츠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3단계 컨텐츠 설계. 컨텐츠들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그리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컨텐츠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트를 제작하는 목적과 분석 내용에 따른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 어떤 종류와 내용으로 사이트를 채우게 될지 계획하고 프로듀싱하는 작업을 바로 컨텐츠 설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그 채우게 될지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바로 컨텐츠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입니다. 자, 줄여서 IA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수행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설계, 항해 설계, 화면 설계, UI 설계, 레이블링 설계 등의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는요, 준비된 컨텐츠를 사이트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자, 앞서서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분석한 내용에 맞춰 이제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방향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인지 그 컨텐츠가 결정이 되면 그러한 컨텐츠를 조직적으로 어떤 구조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용을 컨텐츠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인포메이션, 즉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의 위치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보 설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설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느 업무 영역까지를 정보 설계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사이트의 구조를 설계하는 구조 설계, 그리고 페이지를 설계하는 페이지 설계. 자, 이 페이지 설계에서는 이제 뭐 화면 레이아웃 설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UI 설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그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설계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길을 잃거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방향 상실감 등에 관련된 중요한 설계이기 때문에 뭐 사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링 설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보 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UI 중에 어떤 그런 메뉴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레이블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과 그 레이블링의 이름이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또한 이것도 사용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요, 사용자가 웹사이트든 애플리케이션이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성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미리 예측하고 학습 없이 이러한 웹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자, 다음으로 5번째 단계인 디자인 과정입니다. 자, 디자인 과정에서는 컨셉을 정의하고 컨셉에 맞게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스타일을 확정한 후 템플릿을 제작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번째 단계인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의 목적과 개발 방향에 따른 디자인 기획 후 디자인 개발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자, 4단계까지는 웹사이트 기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 과정에서도 디자인 기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디자인 컨셉을 정의하고 그 디자인 컨셉에 맞는 각각의 컬러 컨셉, 이미지 비주얼 컨셉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 사이트들의 디자인과 경쟁사 사이트들의 디자인 등을 벤치마킹하고 현 사이트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디자인 컨셉을 정하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화면인 경우에는 시안 1, 시안 2 등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특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그 사이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디자인에 의해서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게 전체적인 컨셉과 디자인 컨셉이 잘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디자인 컨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그런 프로젝트다라면 그 클라이언트와의 의견 조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견 조율에 있어서 이런 시안의 경우 한 가지 시안만 제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 이상의 어떤 디자인 시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3가지 시안 중에서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컨셉과 비슷한 시안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안들이 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3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과정, 개발 제작 과정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화면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요. 이미지 요소 제작, HTML 제작,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6번째 단계인 개발 제작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단계인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컨셉이 결정이 되고 디자인 시안이 결정이 되고 디자인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그 전체 디자인에 적용될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및 템플릿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웹사이트는 한 사람이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한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아닌 또 다른 그 업체,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같은 공간 내에 있지 않더라도 같이 개발 제작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는요, 디자인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의 웹사이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페이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관적인 스타일, 그리고 컬러라던가 타이포라던가 타이틀의 위치라던가 디자인 스타일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규칙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만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만들 때 또는 여러 회사가 같이 제작을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한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전체 페이지 디자인에 적용하고 모든 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더가 있다면 이 모든 디자인된 페이지들을 코딩을 하게 되고요. 제작된 페이지를 이제 개발팀에 넘겨서 프로그래밍을 입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인 테스트 런칭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파일럿 테스트, 사용자 매뉴얼 스타일 가이드 제작, 사이트 런칭, 평가, 보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번째 단계인 테스트와 런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요,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구동되는지 검수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링크가 깨지는 것은 없는지, 텍스트에 오류가 없는지, 이미지가 깨지지는 않는지, 자, 그리고 해상도가 다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각 브라우저에 다 잘 맞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확인을 거쳐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수를 제대로 하고 테스트를 정확히 함으로써 오픈 이후 발생될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픈 후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런칭하기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런칭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줄여줄 수 있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웹사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과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두 번째 분석, 세 번째 컨텐츠 설계,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여기까지가 이제 웹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제작, 완료한 후에 테스트 후 런칭을 하게 되는 7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를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서 말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오늘의 수업은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7가지 그 과정을요, 제가 순서를 막 섞어 보았습니다. 이 순서를 번호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드리면 될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환경 및 팀워크 구축, 업무 분장, 업무 정의, 개발 프로세스 구축, 개발 스케줄 정의, 산출물 확정. 자, 이렇게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 단계죠. 정보 수집 및 분석. 환경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로그 분석, 컨텐츠 분석, 유저빌리티 테스트. 자, 이렇게 분석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컨텐츠 프로듀싱, 컨텐츠 설계입니다. 자, 그렇게 컨텐츠가 결정이 되면 그 컨텐츠를 어떻게 정돈해서 설계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과정인 구조 설계, 항해 설계, 화면 설계, UI 설계, 레이블링 설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웹 기획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웹 기획 단계가 끝나면 이제 디자인 제작에 들어가게 되죠. 디자인 컨셉 설정, 시안 제작, 스타일 확정, 템플릿 제작. 자, 그리고 화면 제작, 이미지 요소 제작, HTML 제작, 프로그래밍. 자, 개발 제작이 끝나면 테스트를 하고 런칭을 하게 됩니다. 파일럿 테스트, 사용자 매뉴얼과 스타일 가이드 제작, 평가와 보안.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3주차에는 웹사이트의 목적 정의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강 웹사이트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